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는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돈을 제대로 하는 게 더 낫겠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돈에 관해서 너무 모른다면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더욱더 돈의 실체를 좀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기는 원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진 않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에 관한 진실, 돈이 도는 근본 원리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돈이란 참으로 신묘한 존재예요. 어쩌면 메비우스 띠 같기도 하고요. 돈이란 무엇인가요? 물건의 가치. 물건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물가, 가격.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더 나아가 그 물가가, 그 가격이 한없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돈이 만들어지는 곳, 맞습니다. 조폐공사,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않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가짜 돈이에요. 여기서부터 돈이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럼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의 양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같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돈은 보이지 않는 돈들이에요. 은행에서 숫자상으로 돌아다니는 돈들, 정말 아무리 계산해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돈의 샘놀이. 그 문제는 바로 대출의 문제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약속 때문이죠.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약속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도 않는 돈들이 그것도 훨씬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부본지급 준비율이라는 거예요. 즉 은행은 부본지급 준비율을 남겨놓기만 하면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100원이 생겼어요. 그럼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은행은 10원만 남겨두고 A에게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통장에는 100원이 찍혀 있고요. 은행은 A에게 준 대출금 90원. 계산해 볼게요. 처음 100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은 190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돈의 양이 순식간에 늘어난 겁니다. 이 돈의 양이 늘어나는 역사는 영국의 금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캐나다 경제학자 칼스 넬슨의 거시경제학을 좀 살펴보면 16세기 영국의 돈은 금이었습니다. 금을 보관하는 금세공업자들의 보관증이 시중의 금보다 지금의 돈처럼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공업자의 욕심으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은 금을 더 빌려주면서 금세공업자의 은행업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대출의 시작이죠. 그러다가 들통나면서 금예금주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는 뱅크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파산하게 되거든요. 이때 영국왕실이 전쟁으로 인해 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왕실이 대출의 허가증을 주게 되면서 그 명분으로 금세공업자는 은행업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은행의 모습은 고객의 예금이나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10억을 남기고 90억을 대출시키고 또 그 90억 중 10%를 남겨놓고 81억을 대출시키고 또 81억 중에 10%를 남겨놓고 72억을 대출시키고 이렇게 최대 대출시킬 수 있는 돈,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니 원래 100억을 더해서 최대 1000억이 생기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원래 100억 내에서 대출로 만들어낸 돈이 1000억이라니. 이 돈들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돈이 생기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가 치솟는 가장 큰 이유예요. 돈이 많아졌으니
물건보다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 속내를 모르고서 진짜 물건의 가치를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전에 짜장면이 50년 전 150원이었어요. 지금은 5,000원 정도. 무려 물가가 300배 이상. 이렇게 물가는 자꾸만 오르는 것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금융에서의 돈의 세계는 은행이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돈 중에 빚이 없다면 돈이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이젠 시중의 돈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도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 거래보다 달러의 환율 거래가 왜 더 활발할까요? 이러한 돈에 관한 여러 기본적인 주제를 차차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